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자, 오늘은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날 방송해서 판매했던 난 팔아요 제품 상품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및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입문자분들이 너무 많이 주문해 주셔서 지금 주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 또 그 농원 대표님도 오늘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꽃이 없는 것도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도 공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입문자분들이 용기 내셔갖고 구입하신 그 세트 있잖아요. 세트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큰 분으로 갈지 토분으로 갈지 스테로 가야 되는지 바크로 가야 되는지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 다이나라 참 블루문에서 소요풍란 계통이죠. 이렇게 얘는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입해서 들어온 품종인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있던 뿌리를 수태에 감싸고 여기 지금 이렇게 새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안 내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바로 내릴 겁니다. 곧 내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생각할 때 부작하실 분들은 바로 뽑아서 그냥 부작하세요. 잎끝이 좀 마른 한이 있어도. 아시겠죠? 부작하실 분은 바로 부작하시고, 부작을 안 하실 분들, 처음 키우실 분들은 요대로 키워서 뿌리를 다 내리고, 그죠? 내리고 그 다음에 토분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소요풍란 필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다, 린초스찰레이스, 아스코센트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죠? 동남아에서 비교적 반다, 아스코센트룸 이런 애들은 빛에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소요풍란도 빛에 강하고. 그래서 빛은 괜찮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최대한 빛은 많이 주셔도 상관없는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요풍란은 한겨울에 0도까지도 견디고 베란다에 잘 견디는데, 요런 계통들은 아무래도 조상 혈통들이, 더운 지방에 있는 혈통들이 들어가서 겨울철에 추위 아시죠? 추위에는 좀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너무 추운 곳에 방치하지 마시고 대략 온도는 7도 이상 정도 유지하시고 키우면 잘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입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꽃은 말씀드린 것처럼 봄부터 여름 사이에 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커지니까 부작할 때 그런 거 감안하셔갖고, 아시겠죠? 하시는데, 보통 이제 부작할 때는 이런 나무 있죠. 최근 들어서 국산 나무들은 썩는 게 많고, 국내 나무들은. 근데 뭐 아주 그러지 않은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입해서 이런 원목들이, 썩지 않는 이런 원목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판매됩니다. 그래서 이거나 굴피에 부착하시는 거를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제 생각에 하지 말라는 거는 숯부작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고보다는 굴피가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숯부작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예전에 숯을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소요풍란 막 이런 것들 대여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잘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숯에다가 수태를 올려놓고 하고 넣으면 되는데, 그 모양이 또 안 살잖아요. 그죠? 자연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숯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나무를 하나, 이런 나무를 딱 끼고, 그죠? 숯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딱 끼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숯에 바로 붙이면 자라더라도 이게 자라는 건지 많은 건지 해갖고 서서히 자라다가 서서히 죽어가죠. 그죠? 그래서 또 2, 3년 잘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건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숯부작만 피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펠로노시스 미니 왕코하고 맨니아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분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하나 제가 빼볼까요? 빼서 일단 보겠습니다. 빼면 이것도 지금 봄철이니까 뿌리가 살살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기 때문에 뽑아서 한번 볼게요. 뽑았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없다. 죽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봅니다. 이건 생각보다 원뿌리가 안 좋네요. 굉장히. 그렇게 안 좋으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태가 보니까 네, 좀 오래됐고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그죠? 저희가 들어와서 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하드닝 시키고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수태가 되게 안 좋았었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허접이 뿌리가 잘 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작하실 분들은 바로 부작하셔도 돼요. 이거는 부작하시면 부작하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다시 다 뽑은 다음에 이런 부분이나 썩은 부분 있나 확인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빼서 소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한번 치치치 뿌려갖고 말렸다가 주셔도 되고. 근데 농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해요. 일일이 언제 막 이렇게 다 하고 작업 못 하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혹시나 해서 하고, 그 다음은 오늘 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잠시만요. 제가, 새로 들어온 게 있으면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게 벌레가 아무리 저희 농장, 이연난 농원이 관리했다 그래도 농원은 광범위 하잖아요. 넓어서 계속해서 매주 단위로 농약을 치고, 그러니까 살균제를 치더라도 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에서 구입하신 것들은 매장 내에 관염농장, 그 다음에 난농장, 초화농장,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판매장이. 그럼 그게 다 날라와갖고 벌레들이 이렇게 산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 오면 사실은 알코올로 한번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소독한 다음에요. 그죠? 소독하고, 밑에는 과산화수소 괜찮고, 아니면 알코올로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화장할 때 솜 있죠, 이렇게. 스킨말로 하는. 그런 솜이 없어서 그런데 그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다. 닦고, 한 번씩 다. 왜 이러냐면, 혹시라도 여기에 응애라든지 아니면 총체라든지 그런 보일 수 있잖아요.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닦아주면 어떻게 해요? 입은 입대로 깨끗해지고, 그죠? 입도 깨끗해지고 병균도 예방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스테로 해서 감아서 다시 분해 넣는데, 이런 분 말고 이건 너무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투명 분에다가 스테로 감고, 아니면 이런 요새 슬립분들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해요. 슬립분도 좋은 게 이거랑 거의 유사해요. 슬립분이 이렇게 보면 얘네보다는 슬립분이 이 밑에 이렇게 구멍이 없으니까 통기가 안 될 것 같지만, 슬립분을 만들 때 처음에 잘 만들어서 여기도 틈새가 있고 요 사이사이에 다 틈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생각보다 통기가 잘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 때 그냥 수태로만 감겠다 하는 분들은 높이를 좀 낮게 해서 심어주시고, 내가 조금만 더 높이 하겠다 그런 분들은 굵은 바크 있죠? 굵은 바크를 살짝 깔아서, 이렇게 깔아서 다시 새 수태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배법은 호접 아시죠? 호접은 항시 문제가요, 햇빛이 많아서 문제. 그 다음에 호접은 너무 말랐다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탈수 증세가 항시 생겨요. 그래서 바크로 심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호접은. 대부분의 호접 실패하신 분들 보면 전부 바크 재배하는 분들이 실패를 해요. 화분 큰 데다, 이런 데다. 특히 이런 원종들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분이 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 요 정도면은 당분간 충분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바크를 깔고 수태 깔아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 바크 깔고 이렇게 수태 깔아서 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또 수태는 너무 헐렁하게 하지 말고 좀 단단하게, 네? 단단하게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양 잡았으니까 요거 잡고 수태 꺼내서 오래된 수태 빼고,
중앙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수태를 감싸죠. 감싸고 빼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이거는 농원에서 애초에 그 위에는 라벨이 있고 고유 번호인데, 라벨을 잊어먹었을 때 품종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식별하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감아서, 보통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걸 어느 정도 힘으로 줍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죠. 저는 치약 정도 짜는 거 정도? 근데 치약을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이렇게 살살 짤 수도 있잖아요. 애매해요. 우리 보통 골프 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했더니, 새를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잡는데요. 그것도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감싼 다음에 내가 집어넣을 곳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잘 보이라고 투명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채우고 집어넣을 곳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부피가 얘가 있는 부피 있죠. 얘 부피보다 한 요만큼 정도 더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건 좀 작아요. 깊이는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럼 부피가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원래 부피보다 좀 크게. 그래서 집어넣고 얘를 누를 때는 여기 중앙에 있죠.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끝에만 누르면 위가 또 볼록 올라와요. 그래서 중앙을 잡고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리고 누르고 그리고 눌러서 할 때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봉이라 하잖아요. 우리 이만큼 합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공동심기 할 때 이렇게 심는 거는 별거고 이럴 때는 항시 화분 회사에서 만들 때 턱을 왜 만들겠어요, 그죠? 물을 줬을 때도 서서 흐르라고, 그죠? 물을 고였다 흐르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줘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심은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지하수를 쓰고 빗물도 맞추고 그런 사람을 빼놓고 그래서 내가 천연비료 같은 걸 조제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하이퍼닉스 같은 거 이렇게 주는 분들 빼놓고는 나머지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그러면 마감포도 괜찮고요. 마감포는 이 정도에 한 2알, 3알을 올리면 돼, 1년에.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 특히 그 LED로 키우시는 분들은 인산질 비료가 좀 더 있는 걸로 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웃자라니까. 그래서 하고 비료를 이런 완효성 코팅 비료를 저에서 바로 주셔도 됩니다. 많이 주지 마시고 이 정도 알, 10알 정도 되겠죠. 10알 정도를 이렇게 바로 주면 뭐 뿌리가 썩어요. 그런 거 다 없어요. 10알 정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비료를 절대 주지 말아라. 심은 다음에는 그리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줘라 그러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올려놔도 비료가 바로 녹습니까? 안 녹잖아요. 적어도 이거 녹을래 얼마 걸려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네? 주고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물에 그냥 아예 담궈 놓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열흘 내서 보름에 있어야지 서서히 녹겠죠. 그죠? 조금씩. 이게 역삼투압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비료가 있고, 여기를 기름으로 코팅해 놓고 비료가 안에 있는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면서 비료를 밀어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허접나는 키우시면 됩니다. 허접나는, 추우면 안 되고, 빛이 강하면 무조건 안 돼. 내가 허접난을 키우는데 자꾸 누래지고 이상해요. 단, 뿌리가 완전 썩고, 바크에 심었을 때 빼놓고는 뿌리가 이상해요. 아니, 잎이 누래져요. 대부분이 거의 100%보다 아주 말려서 키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키웠는데, 그럼 뭐죠? 햇빛이 강합니다. 어차피 햇빛이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키스 플레이어. 맥키스 플레이어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그쵸? 이런 상처. 여기 상처 있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보기 흉해도 그냥 놔두세요. 왜? 어차피 새 촉에서 어린 촉에서 이렇게 나와서 크게 키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얘네들이 잎 한 장에도 더 있어서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잎이 아주 많다.
그러면 이런 거 보기용하면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하나 정도. 벌브까지 잘라도 되고. 근데 요 정도 놔둬도 되고. 근데 나는 딱 봤더니 너무 잎이 이뻐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의외로.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잎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잎이 예뻐야 돼요. 보기 자꾸 거슬러요. 그런 분들 잘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자르냐? 벌브치 잘라도 된다 그랬죠. 벌브치 잘라도 괜찮습니다. 벌브가 아주 약하진 않으니까. 약할 땐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은데, 이 정도면 저희가, 하드닝에서 뿌리 내리고 다 문제 없는 거니까. 그러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잎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자르는데, 자, 여기 뚝 잘라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내립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이렇게 내려서 잎하고 잎 면 좀 닿는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끝면이 있으면 끝면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를 싹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처 치료제 있는 분들은 치료제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깔끔하죠. 그죠? 그러고 그래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도. 으드득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고요? 뼈 부러지는 소리? 뿌리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으면 이렇게 뿌리 잘 돼 있죠. 대부분 다 이렇게 잘 돌았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키운 건 수태에서 키웠기 때문에 수태도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 사이즈는 한 번 더 갈 거 생각하고 이게 지금 몇이에요? 대략 보니까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12, 13. 요 정도 사이즈에다가 분갈이 해주시고 다음 더 크면 한 번 더 갈아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분으로 해서 나는 큰 분에서 괜찮아 성공하는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실수하십니다. 농장에서도 이렇게 큰 분을 굳이 어차피 심어서 2년 정도 있다가 분갈이 할 거잖아요. 1, 2년에. 그 정도면 2년이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분갈이 또 할 건데 굳이 입하는 데다 해서 수태도 많이 들어가고 수태 수명도 오래 가고 이거 임하는 거 하고 난 자주 못 갈아. 아니 2년에 분갈이 한 번씩 하는데 이거 한 번에 3년치 10년치 임하는 데다 넣고 수태하면 수태 뭐 큰 게 이게 큰 데 심었다고 쳐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놓은 동안 수태 썩을 거 아니에요. 수태만 아깝잖아요. 굳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화분에다가 수태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니까 수태만 이렇게 뒤쪽 새순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많이 새순이 없어서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뒤쪽이죠? 잎이 정면이 보이는 게 앞, 뒷면이 보이는 게 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붙여서 넣는다. 감아서 아시겠죠? 틀리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걸홍 이게 덴파리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것도 오늘 다 털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구입하신 분들 중에 입문자분하고 중급자분들이 있지만 초보 입문자분들 계셔갖고 일단 얘를 설명드리면 김기아님 혈통 쪽에 그런 혈통이 있잖아요. 그런 혈통이 좀 들어가 있고 동남아 쪽에 혈통이 들어가갖고 추위가 노빌 타입 있죠. 덴드로비움에 추위 강한 애들, 엽구에서 나오는 피들, 걔들 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온 처리 안 해도 꽃대 나옵니다. 덴파레라고 하는 거 있죠.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라고 얘를 꽃대를 보면 이렇게 길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하와이안 계통.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라고 해서 고온으로 커서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잘 크는 그런 종류의 혈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좀 약하고, 그죠? 햇빛엔 강합니다. 햇빛엔 강하고, 저온 처리 안 해도 빛만 충분하면 꽃 핀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피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살짝 뽑아볼게요. 그러면 뿌리가 나름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바크도 쟁쟁해요. 이렇게. 괜찮죠? 네. 그래서 나는 초보다, 나 이거 키울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밖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토분에다 넣어놓고 키우셔도 돼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래서 뿌리 다 돌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고 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계속 키워서 내년까지 키우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해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밖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아예 다 털어서, 다 털어요. 어떻게 털냐면, 자, 이렇게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태면은 안 텁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태로 키우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상태 괜찮아서.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이게 보세요. 이게 농가에서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농가에서는 CP모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키울 때, 요렇게 보이죠? 요게 조그만한 거. 이게 작은 수태가 나왔어요. 수태의 바크를 감싸는 거는 사실은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썩어요. 1년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수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분갈이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100구짜리 있어요. 80구짜리.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뽕뽕뽕뽕뽕 뚫려 있는 게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말아서 딱 꽂고 말아서 꽂고 꽂아서 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턴 다음에 놔두고 여기다가 수태를 보니까 수태가 문제 없습니다. 얘는. 그러고 한번 짜볼까요? 네, 문제 없네요. 네, 수태 괜찮아요. 뿌리도 괜찮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수태를 이것도 이 뿌리는 나중에 자란 뿌리잖아요. 얘네들은 바깥으로 좀 빼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을 때 과감하게 뿌리 잘라도 됩니다. 재배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이렇게 말아서 뿌리 하나라도, 뿌리가 없을 때는 이거 뿌리 하나하나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을 때는 굳이 어떻게 해요?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얘 제껴놓고 이 뿌리 이렇게 제껴놓고 말아요. 말아서 여기다 얹고 말고 수태 이렇게 말아서 토분이나 사이즈 있죠? 토분이나 그런 데로 이렇게 해서 바크는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된다 그랬어요. 만약 깔게 되면 붉은 바크 까는 게 좋고요. 가는 바크 말고. 통기성 때문에 깔았는데 가는 바크 까면은 통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제가 다 털어볼게요. 엔젤키스, 엔젤송 라라, 에그조틱 스마일, 메오 야마사키까지가 입문자형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제가 다 털어볼게요. 자, 뿌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여기. 이런 거. 털어서 볼까요? 다시. 털어서 보면. 오, 생각보다 뿌리가 좋네요. 여기서 그냥 키워도 되겠네요. 이 정도 뿌리면. 근데 저는 그냥 수태로 키우는 거를 추천드리니까 초보자분들도 바크가 이 감 잡기가 어려워요. 물주기 감 잡기가 바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바크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딴 데로 가서 하는데 이게 바크를 키우잖아요. 바크로 키우면 자 보세요. 가끔씩은 수태가 틀려서 불순물이 좀 많아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충분히 담갔다 빼주는 게 좋은데 가끔씩은 바크는요. 샤워기 갖고 분갈이 했을 때도 그렇고 좀 지나서 샤워기로 물로 쭉 빼줘요. 그냥 한참을 쫙 빼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안에 그동안 있던 노폐물,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쫙 빼주면 거기는 찌꺼기나 노폐물 같은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빠져고 새물이 깨끗하게 싹 채워지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뽑아보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태초에 심을 때 배양묘 아주 약한 애들이잖아요. 그거 말아서 심었던 그런 거예요. 최초에 모주죠.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심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쁜 거 놔두고, 나중에 너무 말라 들어가면 그렇게 그냥 따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말라 들어간다면 이렇게 따주고. 그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분리해서 아주 어린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나올까? 뽑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리되죠?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러죠? 자, 요거 하나가, 잘 보세요. 이거 하나가 뿌리가 어떻게 붙어 있나?
요건 딴 쪽이고. 이 떨어졌다. 요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까 긴 거. 요거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아서 한번 키워보시는 거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시고. 하는데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 살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근데 희박하죠. 자, 이렇게 털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없어요. 얘도 보니까 수태도 이상 없어요. 근데 그래도 찝찝하다 그러면 아예 여기 안에 있던 원래 수태 있죠? 요거까지 이렇게 다 털어서 아예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 뭘까요? 엑소틱 스마일. 그러니까, 라라송이네, 라라송. 라라송이 좀 잎이 좀 누래요. 말씀드릴 때 초기 때 애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자. 라라송이 아니라, 맞아요, 라라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볼게요. 얘는 뿌리가 좀 약간 시원찮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불렀더니, 요게 이제 최초의 배양묘. 어렸을 때 배양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배양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고주할머니, 증주할머니, 할머니, 엄마, 나, 여기. 까꿍하고 이렇게 나왔죠? 조그맣게 까꿍, 세수 나왔어요.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뿌리를 쭉 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서 말아서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그죠? 길어. 근데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할머니 뿌리는, 할머니에서 나왔던, 고주할머니에서 나왔던 뿌리는 이미 오래돼갖고 썩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할머니, 고주할머니, 증주할머니, 할머니에서 나온 뿌리가 요거예요. 할머니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쌩쌩해요. 그리고 엄마, 그 다음에 엄마한테 나온 뿌리는 튼튼하고 좋네요. 그럴 때 요렇게 제끼고 이 오래된 뿌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뿌리들은 길게 따라가 보니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요건 좀 살아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요걸 이쁘게 감아서 넣어서 넣으면 요게 빨리 썩어요. 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땐 과감하게 저거 처음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잘 보시고. 너무 뿌리를 다 살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요 뿌리들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뿌리. 이렇게 여기까지. 요 뿌리 과감하게 싹둑 이렇게. 요거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얘네들은 어디 비치를 하냐면 이게 촉이 많아졌을 때 그때 자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안 잘렸네. 이 뿌리도 과감하게 짝짝둑. 그죠?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도 안 좋아요. 여기 싹둑. 이 뿌리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수태 감싸고 또 감으면 돼요. 그리고 화분은 절대 큰 거 안 됩니다. 입문하시는 분들 모르시고 구입하셔갖고 이런 거 이렇게 큰 화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큰 거예요. 이런 데 심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요 사이즈에서 더 커도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분이 뭐지? 아까 슬립분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심으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분이 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뽑아보고 또 뽑아볼까 다 뽑은 김에 이번에는 아주 어린 친구 메이오 야마사키도 한번 뽑아볼게요. 생각보다 뿌리는 좋네요. 작년에 저희가 판매했을 때 뿌리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딱 이렇게 뽑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린 밴드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거는 따주세요. 이렇게. 따고 이런 잎은 필요 없으니까 따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털어요. 그냥 키우셔도 돼요. 바크.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크를 키울 때는 물을 줄 때 진짜 더 확실하게 물을 쫙 빼주고 물을 주면 돼요. 그리고 입문자 하시는 분들 다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카틀리아 계통들은 말른다고 죽지 않아요. 웬만큼 말라서 보름 말랐다 뭐 2주 말랐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자주 주면 썩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르면 물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고 요거를 살짝 감아서 넣긴 하나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냥 바로 가위로 짝둑 자르는데 그거는 선택하세요.
넣어도 괜찮고, 대신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뭉쳐갖고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다가 수태 감고, 그죠? 이렇게 수태 감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얘도 여기가 이렇게 수태가 감겨 있으면 안쪽에다가 처음 수태 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감고, 바깥쪽으로 감아서 넣어줘야지 뿌리끼리 이렇게 뭉쳐져 갖고 안 죽죠. 그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라송. 또 뭐였죠? 나라를 뽑아봤고, 또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얘가 보니까 저기 같다. 이것도 엔젤송 라라인데, 왜 라라만 이렇게 많지? 아. 이그저틱 스마일. 익저틱 스마일. 이국적 미소죠. 이것도 뽑아보니까, 이것도 뿌리가 괜찮네, 생각보다. 이거 물 줘놨나 보다. 이건 딱 만져보면 알죠? 딱 묵직해. 그 다음에 아작 소리가 많이 나면 어때요? 뿌리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아작 하는 거 있으면. 그죠? 안 봐도 알겠죠? 이렇게 좋아요. 이건 털고 그냥 이것도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털긴 어떻게 털냐고요? 똑같이 이렇게 털면 털을 내요. 이렇게. 털고, 이 뿌리가 엄청 꽉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감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다 보면 풀립니다. 얘가 요렇게 감겨 있고,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다 풀려요. 자, 뿌리가 엄청 좋네. 전에 이렇게 뿌리가 안 좋았었는데 뿌리가 좋아요.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하지 마요. 보세요. 이렇게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전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 진짜 뿌리가 좀 많이 말리면서 키우시는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부작할 때 이럴 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항상 자랄 때잖아요. 새뿌리 금방금방 내니까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안 감아요. 그냥 싹둑. 원래 키우실 분들은 꺼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좋아서 이대로 키우셔도 돼요. 내년까지 아무 지장 없다 그랬어요. 키우는데. 바크도 보니까 쌩쌩하니까. 근데 나는 그냥 분갈이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 뿌리 길면 못 합니다, 관리. 그래서 그냥 좀 스트레스는 받긴 하겠지만 새뿌리 다시 다 내릴 거예요. 왜? 이게 뭐 멀리서 수입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죽은 거 있나 이렇게 죽은 뿌리 이런 거 있으면 정리. 죽은 거 보고, 죽은 건 어떻게 해요? 딱 봤는데 밤색이다. 죽은 거 아니에요. 탈색돼서 그럴 수 있으면 눌러본다. 근데 좀 딱딱하고 통통하다. 괜찮아요. 물을 줬는데 색깔이 변한다. 그래도 안 죽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태를 감싸서 심으면 돼요. 전부 다 사이즈는 이게 몇 호투분이야? 이게 8호인가 보다. 이게 8cm 정도인 거예요. 9에서 10, 12까지 괜찮습니다. 그런 화분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서 심고 수태로 심는데, 여기서 잠깐 가정에서 키울 때 농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크를 쓰는데, 지금 다행히도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대부 농원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단가가 너무 안 맞아갖고 그 뉴질랜드 바크를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국내산 바크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갖고 와서 일일이 당신이 그 대표님 다 쳤대요. 쳐서 바크를 골라서 보니까 국내산 바크 치고 바크가 계속 괜찮네요. 그죠? 이게 치셨기 때문에 뿌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도 시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건 모르잖아요. 바크 해봐야 가격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 심을 때 바크값 한 500원 들어가나 1000원 들어가나 하니까 무조건 가정에서는 바크는 꼭 국산은 나빠요가 아니라 국산은 그런 거 맞는 데 없잖아요. 국산은 바크를 생산하는 게 재배용 바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지금 나무 껍질을 구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은 그냥 일회용 소비성으로 나오는 나무 껍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수태, 뉴질랜드 수태나 뉴질랜드 바크에서 식재는 무조건 좋은 거를 쓰셔서 분갈을 하시는 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난을 잘 키우는 방법이다.
그죠? 농장에서는 대량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식재가. 근데 가정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몇 개 심는 거고, 내가 좋아서 키우는 거고, 반려식물로 키우는 건데, 식재를 아끼는 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껍질을 막 잘라다가 그걸 삶아서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 독서하시고 운동하시고 돈은 써야지 또 장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서 좋은 바크나 쓰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시죠? 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세트 구매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올해 꽃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준 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뿌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잘라서, 저 피 같은 뿌리 막, 너무 아까워요. 이러지 마세요. 벌브는, 나는,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여러 유튜버 분들이나 정보를 주신 분들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는 뿌리에 1차 저장을 하고 이 벌브라는 게 있어서 병만 안 걸리면 뿌리가 한 개도 없어도 이게 쪼그라들면서 에너지가 있죠. 저축해 놓은 에너지 갖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카락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뿌리의 기능하고 머리카락 기능은 틀리지만 충분히 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 뿌리를 이렇게 해서 말아서 이렇게 넣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를 풀러서 수태를 넣고 하나하나 다 감아서 또 수태 덧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게 훨씬 더 다음 생육에 좋다. 뿌리가 안 썩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입문자용 세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브리달 6기가 좀 걱정인데 뭐냐면 브리달 6기가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브리달 6기가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재배할 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농가들에서 안 키우려고 해요. 자라는 것도 더디고. 받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잎이 노랗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정에 가면 농장에서는 이 노란 잎들이 좀 오래가 버티긴 하는데 가정으로 온 거 택배 가고 뭐 환경 변화 때문에 노랗게 떨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틀리아 이런 종류들은 벌브를 눌렀는데 벌브가 병에 걸려서 물렁거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잎이 이렇게 노란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일부러 띄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풀러보면 보세요. 이게 6기가 이래요. 제가 예상한 대로 똑같습니다. 6기는 보면 여기 대추에서 없었죠. 그 다음에 여기 뿌리 보면 이 뿌리. 원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있던 뿌리는 어때요? 다 뽑아볼까요? 자, 이거 뿌리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빼보면 자, 뿌리가 그 심은 좀 살아있네. 이렇게 죽었고 이쪽은 여기까지는 심이 살아있었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과감하게 안 좋은 뿌리는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나중에 엄마 쪽에서 나온 뿌리만 이렇게 튼튼한 거 있죠. 이렇게 딱 요 뿌리 이렇게 이건 봐도 누가는 보이죠? 구분이 가죠?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만져보면 땡땡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어차피 6기가 자라면 요런 어린들은 나중에 붙어 있어도 이런 잎 있잖아요. 잎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발부 잘라서 새로운 걸로 키우고 새순을 틀 때 쓰는 용이니까 번식용으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자, 과감하게 만데 푸석푸석 까보니까 없어. 도저히 모르겠다면 이렇게 살짝 까보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벨라민층을 살짝 까면 이렇게 까맣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그죠? 제가 한번 까볼게요. 까맣죠? 사른 뿌리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거 까보면 심이 이미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그 사이에 있는데 요건 살아있어요. 요거 제가 까볼게요. 괜찮습니다. 미안. 근데 괜찮습니다. 가면 깔 때마다 물 나오죠. 이렇게 보여요. 요거 두 개 구분 가시죠. 이렇게 위아래.
화면 잘 나오나요? 그쵸? 여기 산 거예요. 모르겠으면 한번 까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 과감하게 자르고 잘라서 요렇게 해서 여기 심고, 그죠? 근데 이거 심을 때 자꾸 쓰러진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지 마시면 안 돼요. 요렇게만 심고 뿌리를 감싼 다음에 쓰러질 것 같으면 지주 같은 거 세워서 한 철사 U자로 꼽아서 이렇게 꼽으면 되잖아요. 요 사이에다 꼽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년 정도 키우면, 이건 제가 재작년인가 이거 할 때 저도 요런 거 하나 갖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3년 정도 됐나? 횟수를 볼까요? 3년 됐네요. 그래서 심어서 이렇게 있던 벌브들은 지금도 노랗죠. 잎이 노란데 보시면 어때요? 자, 잎이 잘 자랐죠? 네. 꽃대도 보세요. 이렇게 실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료 뭐 줬을까? 이렇게 마감포. 이 화분 크기에 작년에 매달 줬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직도 멀쩡하네. 그대로 있네. 11개 정도 줬죠? 어때요? 그리고 뿌리 나와서 이 사이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건 있어요. 그 질문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환경이 열악한 집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빛이 좀 적게 들어오고요. 전 LED를 쓰세요. 뭐 쓰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한테 무조건 마감프 K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같은 거죠. 종합 영양제죠. 이 종합 비료죠. 그걸 주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내가 그냥 환경이 너무 좋은 데 있잖아. 남양집이고, 물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잘 마르고, 이런 집들은 물만 갖고 키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데는 약하고, 가정에서는 아무리도 온실 같지 않아서, 오히려 온실에서는 비료 덜 쓰더라도,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매달씩은 올려주는 게 좋다. 아니, 모스코트나, 마감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코팅 잘 돼 있는 회사 걸로 쓰고, 제가 어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오스모코트 사하고 저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코팅이 잘 됐습니다라고 이거 쓰시라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고, 다른 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나 뭐 정보가 있는데, 여기 것도 그 이상 좋다. 그럼 그냥 쓰셔도 돼요. 코팅만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말고 조금. 그리고 가끔씩 천연비료 만드는 법은 제가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고 천연비료로 매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지런하고 그런 분들은 아예 화학비료 안 써도 돼요. 그런 분들 한해서는. 뭐야, 나는 선생님 무조건 비료 다 쓰래.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데 잘 모르고 천연비료 만들어서 잘못 만들면은 썩기도 하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비료 쓰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거고, 입문자분들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는 비료를 쓰는 게 훨씬 더 재배할 때 비료의 힘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복잡하죠. 셀프리지. 이 셀프리지가 여유분이 없어요. 이게 여유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약돼 있네요. 이미 나가야 되는 거네. 이건 택배 나가야 되는 거네. 이렇게 좀 흔들거리긴 하는데, 셀프리지가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얘도 보면 들어와서 요쪽만 내렸어요. 그죠? 셀프리지는 받으시는 분들은 다 뽑고 정리해서 새로운 분에다가 다시 키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수태는 괜찮긴 한데, 그리고 얘들이 받아보면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잘라서 새로운 분에다 심으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판매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셀프리지는 이렇게 잎이 달랑달랑달랑, 여기 상처 이런 애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지금 피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샘플로 꽃 보여드린 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촉을 살리는, 깨끗하게 키운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품종이 없어갖고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셀프리지도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없어요. 그냥 10개 있어갖고 그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셀프리지는 여느 카틸리아 그냥 똑같이 키우시면 되는데, 요런 애들 있죠. 아클란디아 헬통들이 빛이 조금 세도 돼요. 일반 카틸리아보다. 빛이 조금 더 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크라나. 요거 작은
작은 거. 요거 받으시는 분은 제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여기 지금 순 나와서 트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순 나와서. 지금 대부분 다 나올 거예요. 나와서 터서 이렇게 자라서 굳을 때까지 그냥 분 갈지 마시고 이대로 제발 하세요. 뭐 망분이니 가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나는 경험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는 분들 빼놓고 그냥 거의 매니아급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분들 빼놓고 온실 있다든지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끼가 많이 꼈죠? 요거 핀셋으로 살살살살 뽑아갖고 이끼만 제거해 주시고 이끼 위에 그리고 살짝 세수대로 그냥 올려놔도 돼요. 그럴 때 새순 조심하시고 그래서 새순이 자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벌브가 통통해질 때까지 그냥 이대로 키우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요게 문제인데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보면 애기 이것도 약간 상처도 있어요. 대만에 들어올 때 처음에 너무 고생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량은 좀 있는데 제가 원래 이 크로싱 계통을 되게 좋아하고 이 크로싱 계통에서 많이 선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싱 개체들을 갖고 있는데 들어올 때 워낙 고생한 애들이 많아서 편하게 가져가세요. 저 지금 작업하는데 택배하느라고 근데 괜찮습니다. 그죠? 물건 나가야 돼 택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빨리빨리 지금 작업해야지 내일 모레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마저 해야 되네. 마저 해놓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뽑아서 이거 사신 분들 실력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뽑아서 제 생각에는 수태 다 바꾸세요. 싹 다. 얘도 지금 순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순 나왔죠. 네. 여기 어린 순 나와요. 여기 보면 안쪽에. 생각 바뀌었어요.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순 자랄 때까지. 요거 금방 자라거든요. 금방 자라서 요 정도 돼서 통통해져요. 한두 달, 석 달 안에. 그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서 키우시고, 그래서 굳잖아요. 굳어서 다음 순 나오기 전에 굳으면 그때가 몇 달 될까요? 여름 이후에. 가을 들어왔을 때 있죠. 그때 분갈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갈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갈 때는 어차피 손 대서 스트레스 받을 게 할 거면 그냥 여기다가 새거 스타일을 아예 다 바꾸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작업을 많이 하니까 빼갖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 가정에서는 이럴 거야. 이 방송 보시면서 하하하 난 선생 뭘 모르네. 나는 분갈이에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게 할 수 있어.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짝 뽑아서 물을 충분히 줘서 뽑아서 여기다가 활력제 한번 타서 딱 해서 너 분갈이 하니까 고생하니까 영양제 좀 먹어. 비타민 주사 좀 맞아. 이런 거죠. 활력제 한번 살짝 담궜다가 빼서 살살살 풀러서 셌을 때 싹 넣고 싹 감아서 딱 넣으면 얘가 이거예요. 이러고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딴 데 가 있네. 그죠?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실력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되니까 새순 잘못 건드렸다가 또 작업한다고 하다가 수순이 좀 요만하게 올라왔는데 모르고 살살 하는데 순 똑 부러지면 아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부러진 분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모든 싹 눈은 양쪽에 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죽어도 그 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순 부러지면 다음 총 나올 때까지 조금 걸려서 그러지. 그죠? 한두 달 늦을 뿐이지. 또 나온다. 또 운이 좋으면 하나 부러지니까 내가 자식을 번식하려서 이렇게 늘리려고 가족을 늘리려고 어린 순이 나왔는데 내 걸 분들어요. 그러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한번 2개를 내요.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2개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러는 순을 부른지르지 마시고 작업하다 부러지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이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실수하지 말지. 다음에 또 순 나와. 곧 나와. 100% 난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엘도라도 에미또. 에미또는 지난번에 판매하고 제가 별로 안 나갈 때 했더니 에미또도 너무 많이 찾으셔갖고 이렇게 보시면 투명한 분의 초보자분들은 이런 분들은 제가 무조건 투명한 분 쓰라 그랬죠. 보이잖아요. 그죠? 생장점 여기 보이고 뿌리 하얗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 줄 때 됐잖아요. 가볍고. 그럼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이거
얘도 이제 순 나오고 막 터지고 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놔두고 여기서 갔을 때 상처 있잖아요. 포장하다 그런 거 뜯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아무 지장 없어요. 너무 막 애지중지하고 오냐 그러면 더 안 커. 자, 자르고 나온 뿌리는 굳이 자를 필요 없지만 나와서 상처 있고 그런 뿌리 자르고 또 나오면 또 안에 돌아요. 그리고 이대로 순 나와서 나올 때까지 내년까지 키워도 괜찮다. 저는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중급자, 이거 갈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은 안 갈아도 돼요. 내년까지 이대로 키우셔도 전혀 문제 없는데 내가 이 뿌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키울 때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이 정도에다가 이 받침 하나 놔두고 물 살짝 두고 이렇게 키우세요.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 도우니까 내년에 분갈이할 때 갈면 되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 화분에 있는 거 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전문가 빼놓고는 그냥 이대로 잘 모르시는 분은 샀어. 어떡하지 갈아야 돼. 네. 갈아도 되고 안 갈아도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뭔 소리냐. 안 갈아도 전혀 무방한데 내가 이 정도 돼서 순 나올 때 나는 잘 갈아서 아예 안착을 제대로 시키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드시 갈라 그럴 때가 있죠. 이거 갈아야 되겠네요가 뭐죠? 분이 작아서 갈아야 되겠네요. 뿌리가 넘치는데 갈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뿌리 넘친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 다음 안을 봤더니 상태가 안 좋고 곰팡이가 썩고 식재가 오래되고 뿌리가 썩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갈아야 돼요. 안에가 썩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길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평상시보다 자세한 이유는 입문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난님 분들은 내가 너무 조급하게 막 이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크고 문제 없으니까 하시고, 제 과거 영상 중에 뿌리나 분갈이에 분촉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 있으면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은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하신 것 중에 가장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화분 큰 거 쓰지 말자. 식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쓰자. 분갈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료 바로 줘도 됩니까? 네, 줘도 됩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누가 와서 비료 주지 말라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줘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뿌리가 살아있는데, 뿌리가 살아있고 뭐 한다고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죠? 다만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비료 주세요. 그러는지 뭐 하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어도 올려놓고, 올려놔도 빨리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거지. 근데 대신 이런 건 있죠. 뿌리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심었어. 근데 분에다가 맨날 비료물 줘. 이건 안 되죠. 먹는 것도 없고 계속하면 여기에 비료가 누적돼갖고 염류 직접이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입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이번에 입문하신 분들은 다 잘 키우셔갖고 올해 내년에 예쁜 꽃 봐서 난의 매력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난을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키우신 분은 없습니다. 매력에 빠지면 그냥 이제 쭉 난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난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